시장 변화 나타나고 있어서 한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원전 관련주 10시 구간부터 거래 동반하면서 시세 나기 시작합니다. 한전 산업이 지금 가장 대표적인데요. 현재 20%가량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보성 파워텍이나 우진 쪽 이쪽 모두 다 지금 강세 움직임 10시 중반부터 맥이 들어오더니 전체적으로 맥이 확산되면서 전체적으로 원전주들 쪽으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정책이라든지 뭐 SMR 이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SMR 관련해서 예타 논의를 시작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워낙에 이제 원전과 관련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번 대선에서도 이 부분이 좀 다뤄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옵니다. 뭐 새롭게 부각되는 뉴스라기보다는 매기가 슬슬 또 옮겨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쯤에서 멀리서 한번 시장 바라보겠습니다. 어디쯤 와 있는지 빅픽처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오늘 다룰 주제 보겠습니다. 바로 이 제약바이오, 보통은 뭉뚱그려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의료기기 관련된 업체들, 어떤 업체들이 상장돼 있는지, 그리고 주가 흐름, 투자 전략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알게 모르게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미용 의료기기, 그리고 뭐 치과 관련된 종목군들도 있고, 한창 코로나 때는 뭐 제세동기, 인공호흡기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업체 종류는 어떻게 좀 나눠볼 수 있는지 특징도 좀 알려주세요. 예, 전반적으로 우리가 제약바이오라고 해서 지금 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관련된 오늘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만,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실상생활에서 쓰는 의료기기 업체들이 다양하게 증시에 포진이 돼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현재 시장에서 나름대로 견조한 흐름들을 좀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치과와 관련된 뭐 관련주들을 찾을 수가 있겠고, 안과와 관련된 관련주들, 그다음에 뭐 보톡스와 관련된 관련주들, 뭐 그다음에 의료 소모품과 관련된 관련주들,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건강 관리와 관련된 이러한 업체들이 다수의 포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업체들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대하고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이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바이오나 제약 같은 경우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의료기기 업체들은 지금 현실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벌써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들이 쓰임새가 견조하게 들어가고 있고, 물론 뭐 드라마틱하게 뭐 새로운 뭐 약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다 하더라도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게 된다라면 안정적인 수익을 좀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주식들도 많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늘 약점이 꿈을 먹고 산다. 그래서 이 부분이 숫자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게 약점인데 이 의료기기는 이미 실적을 내고 있어서 이 부분이 메리트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건데요. 최근에 크게 또 주목받았습니다. 종목군들도 상당히 많은데 몇몇 종목군들 움직임 좀 봐주세요. 예, 일단은 뭐 오늘은 좀 주춤한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이런 관련주들이 정말 소리 소문 없이 강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서두에 언급해드렸던 치과와 안과와 보톡스 관련된 것들은 범 코로나 백신 관련주로서 우리가 인기를 좀 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몸과 관련된 부분들은 결국 일정 부분들은 우리가 참을 수는 있습니다만, 뭐 치과를 1년 동안 참는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안과도 가야 될 것들을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소 뒤로 늦춰졌다 하더라도 이제는 필요하게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것들이죠.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코로나19 백신 효과,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관련주로서 주목을 좀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언급드렸던 높은 영업이익률이 그리고 안정적인 영업이익률이 최근에 주가 움직임에 견조한 흐름들을 나타내게 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정말 의외로 많은 주식들이 우리와 일상생활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터 린치가 얘기한 대로 일상생활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찾으라는 격언도 이러한 의료기기 업체들과 잘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게 된다면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종목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임플란트라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주위에서 보면 요즘 그 치과와 관련된 종사하시는 분들이 뭐 야근을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이제 그 이와 관련된 치료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억눌렸던 것들이 폭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주가 움직임 보면 굉장히 견조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결국 실적을 동반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이고요. 뭐 오스테 임플란트뿐만이 아니라 덴티움이라든지 이런 치의료기기 관련주들이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 인바디를 들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인바디 같은 경우 그 뭐 몸의 체지방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건데 이제 헬스장이 개장이 된다라면 인바디에 대한 또 추가적인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메디톡스도 대표적인 그 의료기기 업체인데요. 보톡스와 관련된 뭐 휴젤이라든지 뭐 다양한 종류들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뭐 미용과 관련돼서 이제 결국 마스크를 벗게 되면 미용과 관련된 수요들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이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종목군들이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수혜주로 얘기가 되면서 크게 또 주가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 밖에도 상장돼 있는 의료기기 관련주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나요? 예. 우리가 이제 세움 메디칼이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병원에 가면 플라스틱 삽입관이라든지 링거를 맞을 때 플라스틱 관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료 소모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러한 세움 메디칼 같은 경우도 그 환자들, 우리가 코로나 환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소모품의 그 사용량의 증가 이런 부분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 요즘 뭐 주위에서 인공 눈물 넣으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드라마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휴비치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경 쓰시는 분들 그리고 뭐 렌즈 끼시는 분들도 안과를 가게 되면 눈을 이제 검안하죠. 이 검안 기계가 국내에서 굉장히 양호한 좋은 기기를 만들어내는 휴비치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대표적으로 6가지 기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거 외에도 종목들이 워낙 많고요. 여러분들이 살피시면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업체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의료기기 관련해서 약간의 단점으로 지적돼 온 부분이 안정성은 있는데 성장성이 결여돼 있다. 그래서 이 임플란트 쪽에서는 중국 시장을 개척하면서부터 레벨업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실적이 꾸준히는 나오는데 또 눈에 띄는 이 레벨업을 보여주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이세요? 우리가 보통 기업들이 가장 중요한 게 꾸준한 영업이익률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약바이오 섹터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소위 말해서 임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신약에 대한 개발을 해서 최소한 몇 배의 수익을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계신데요. 저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의 어떤 그 제약바이오를 바라보는 시각들에 조금 조심스러운 행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상 1상 이상에서 투자하는 분들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보통 미국 같은 경우도 3상이 넘어갔을 때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1상 이상서부터 해서 최소한 몇 배를 수익을 내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뭐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정상적인 우리가 기업이다라고 본다라면 서서히 수익을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전략들을 보게 된다라면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주가가 100% 이상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또 어떤 접근을 해봐야 될지 의료기기 일단 관련된 종목군들, 네, 투자 의견 알려주세요. 예, 일단 뭐 종목군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급등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안정적이고 높은 영업이익률을 이제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앞서도 언급을 드렸고요. 따라서 중기적으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상에 제약바이오를 투자하고 싶다라면 우리가 뭐 셀트리온 3인방이라든지 뭐 시젠이라든지 이렇게 뭐 단기간에 시세를 내겠다라는 종목 말고요. 이런 종목들을 좀 편입시켜 놓으시는 것도 좋다. 그리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주식들의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확인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접근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미용 관련해서도 이쪽 레이저 기기 상장 업체들이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이쪽에 대해서도 좀 의견 여쭤보고 싶은데요. 전반적으로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아. 있겠습니다. 뭐 이런 쪽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용에 대한 부분들 이제 뭐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뭐 색조 화장품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강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의료기기, 미용과 관련된 쪽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용 기기,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컬, 뭐 비올 상당히 좀 많은 종목군 상장돼 있는데 이쪽도 양호하게 보시는군요. 그러면은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셨으니까 오늘 장 큰 그림 알려주세요. 네, 시장은 역시 강세장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고점을 이제 돌파하는 그런 오늘 기염을 토하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현재 시장은 물론 이제 종목별 업종별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체감 지수는 그렇게 높지 않으신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순환매가 빠르게 돌면서 결국 앞서거니 뒤서거니 올라가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조금 내가 갖고 계신 종목들이 안 오른다라면 포트폴리오 점검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다고 해서 추격 매수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현재는 순환매가 돌면서 내 종목이 순환매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인지 확인하고 기다리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